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비뇨의학과 이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립선암은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원인이 전립선암을 유발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우리 연관성을 찾는 건데, 그 연관성 중에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전립선암이 많아진다. 젊은 사람보다는. 증상이 있다는 거는 이미 전립선암이 진행된 상태, 그런 분들한테만 증상이 있는 거지, 전립선암이 국한되어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피검사, 그러니까 PSA라는 그 전립선 특이 항원 그 검사를 혈액 검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그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전립선암 발견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전립선암 질환에 과거력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40대 이상에서,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50대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은 비만이라든지 다른 만성 질환 이런 게 이제 같이 겹에 있을 때는 저희는 이제 한 1년 정도 간격으로 PSA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보통 2.5에서 3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요인이 없을 때는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립선이 너무 크다든지, 아주 고령인 분들은 전립선 PSA 수치가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보통의 이제 요인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 2.5에서 3 이상일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권장을 하죠. 보통의 방법은 이제 전립선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항문 위쪽에 직장이라는 장이 있잖아요. 그 장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경직장이라고 해서 직장을 경유해서 바늘을 찌르는 방법이 이제 가장 흔하게 조직 검사하는 방법인데, 초음파를 직장에 삽입을 하고 전립선을 본 다음에 이제 바늘을 찌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통증도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진정이라는 그 마취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수면 마취라고도 하는데, 잠깐 재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직장하고 여기 음낭 사이에 회음부 쪽에서 가는, 그게 이제 방법이 좀 어렵거든요. 위치를 찾기가 좀 어렵고 초음파만으로 좀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찾기가. 그 MRI하고 초음파에 융합을 시켜가지고 그 MRI 이미지를 이제 가상으로 의심이 가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그 부위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향후 한 1, 2년 내로는 많은 병원들이 도입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50%가 안 되는 걸로 12군데를 보통 이제 찌르거든요. 그 12군데가 전체 전립선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암 사이즈가 작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사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환자한테 결과를 얘기할 때는 이게 100%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검출이 안 됐을지라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간격으로 계속해서 또 의심이 가면 다시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MRI라는 아주 좋은 영상 이미지와 초음파를 융합하는 그런 전립선 조직검사가 시행될 때는 그 확률이 훨씬 늘어나게 되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수술적 제거죠. 중요한 게 전립선이란 그 장기의 위치예요. 골반강이라는 이 골반 안 공간 안에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앞에 골반뼈 앞쪽이거든요. 근데 이 골반강이라는 곳이 이게 아래로 갈수록 이게 좁아진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전립선 앞쪽은 뼈로 돼 있어 열 수가 없어요. 배를 열어서 이 전립선까지 들어가자니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깊고 어둡고 하니까 이제 잘 안 보이죠.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예전에 했던 게 사실이에요. 수술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립선을 떼고 나면 요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요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쪽 요도를 방광에 연결시켜주는 봉합이 필요한데, 그 좁은 것에서 복강경으로 봉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빈치라는 최초의 로봇 수술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사실은 처음 적용됐던 게 전립선 수술이었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수술의 발달이 있었다. 특히 전립선 암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가 너무 하기 편해졌고, 가장 큰 장점은 잘 보인다는 거거든요. 로봇 수술 한 10배 정도의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화면도 3D의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보지 못했던 그런 구조물들이 로봇 수술하면서 우리가 다 보고 알게 된 거죠. 이 전립선암 수술은 기능적 문제 발생과 기능적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기능이라는 건 바로 전립선을 떼내면 요도가 짧아지는 바람에 소변이 새요. 그걸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기부전, 그 발기신경이 손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었다. 근데 지금 이제 로봇 수술하면서 후유증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적극적인 관찰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조직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제 그리슨 점수라는 점수를 매기는데 악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립선 암도 아주 착해가지고 절대 전립선 밖으로 안 나가는 전립선 암이 있어요. 그 악성도가 높아가지고 얘네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전립선 암이 있거든요. 아주 착한 그 암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런 암을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기능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전립선 암은 10년 내에 환자분을 사망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명이 뭐 아주 적게 남으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관찰을 통해서 전립선 암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암이다. 근데 그 선택은 전문의가 이제 해주는 거니까. 예. 이제 전립선암의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토마토라든지 특정 음식이라든지 복용한 사람들이 발생이 조금 덜하다 이런 연구는 있지만 그거의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까지도 찾는데 실패를 했다. 제일 좋은 거는 비만, 뭐 체중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늘리는 식생활이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탄수화물 줄이는 거하고 그래서 성인병들이 예방이 돼야 또 전립선암도 같이 예방되는 거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자 그렇게 하고 거기 이상이 있으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하고